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신냉전 구도가 지금 짜여져 가고 있는데 러시아 관련해서 러시아 이야기하겠습니다. 러시아의 폭격기 외교, 세력을 넓혀가는 푸틴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폭격기가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6일입니다. 캐나다의 방공 식별구역에 러시아의 폭격기, 여기 보시는 이 폭격기가 이제 침투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보도가 나왔죠. 이렇습니다. 태평양 방면의 캐나다 방공 식별구역으로 러시아 공군 Tu-160 전략 폭격기 2대가 접근하는 것을 미 공군 E-3 조기 경보기가 포착했고, 캐나다 공군 CF-188 전투기 2대와 미 공군 F-22 전투기 2대가 긴급 출격해 태거 조치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사진에 있는 이 하얀색 이 폭격기가 2대가 출현했다라는 것인데, 이 폭격기는 제식명은 Tu-160이고 별명은 애칭은 블랙잭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별명은 죽음의 백조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백조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하죠. 미국의 B-1B 폭격기가 출격을 하면 죽음의 백조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B-1B는 죽음의 백조가 아니에요. B-1B는 하얗지 않지 않습니까? B-1B는 짙은 재색 색깔인데 그거를 우리 국내 언론에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초의 어떤 그 기자가 잘못 적었습니다. 죽음의 백조는 바로 이 블랙잭을 죽음의 백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B-1B와 블랙잭이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그 기자가 오해를 하고 죽음의 백조 이렇게 B-1B를 썼더니 그 다음부터 모든 언론이 죽음의 백조를 B-1B라고 받아쓰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B-1B를 죽음의 백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래서 보면은 언론이 정말 팩트 체크 잘하고 자기 기사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 다 가지고 기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블랙잭이 왜 죽음의 백조냐? 이 블랙잭은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핵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 다량의 방사선과 감마선 이런 것들이 확 뻗쳐져 나오게 되는데, 그 방사선을 반사시키기 위한 그런 그 특수 도료를 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흰색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 흰색을 칠한 이 폭격기인 이 블랙잭이 날아오면 핵 공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여기다가 붙였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이 죽음의 백조 블랙잭이 캐나다의 방공 식별구역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공군에 있는 CF-188, 이게 바로 F-18 전투기입니다. 호넷, 이 전투기 2대와 미 공군의 F-22 2대가 출격해서 이제 쫓아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불과 며칠 전에 캐나다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자, 그러면 이 Tu-160 블랙잭이 어떤 폭격기인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그림 보실 텐데요. 마크가 정말 노란색에 아주 그 휘황찬란한 마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블랙잭을 운용하는 부대의 마크예요. 바로 뭐냐? 제22 근위 중폭격기 항공사단입니다. 러시아의 사라톱스카 야주 엥겔스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공군 최대의 전략 폭격기 부대입니다. 구형인 Tu-95MS, 이거 이제 베어라고 하는데요. 이거와 신형 블랙잭 전략 폭격기를 운영하며 핵 공격 및 전술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여기 이제 이 부대에 2개의 비행연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Tu-160 블랙잭 비행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B-1B처럼 이 블랙잭도 초음속 폭격기입니다. 마하 2.05까지 낼 수 있고요. 탑재 능력은 최대 45톤까지의 각종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전투 행동 방향은 7,300km까지 가서 폭격을 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블랙잭이 B-1B보다 덩치가 더 크거든요. 큰데도 여기 보면 공대지 미사일 12기, 그리고 전투 행동 방향 7,300km, 이런 것은 이제 B-1B보다 덩치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전투 행동 방향은 짧고, 그리고 미사일 탑재량은 더 적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미국에게는 좀 뒤처진다라는 것들을 이 블랙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엥겔스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폭격기다 그랬는데 전투 행동 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을 봐서 이 엥겔스 기지에서 출격한 건 같지 않고 이 엥겔스 기지는 그 러시아가 있으면 러시아 한 중간 부분에 있는 공군기지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출격한 것은 아마도 이 동부로 좀 이전해서 그 몽골에서부터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그 공군기지가 우크라이나카 공군기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개해서 그 우크라이나카 공군기지에서 캐나다 쪽으로 북극 쪽으로 해서 캐나다 쪽으로 진출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하여튼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점차 늘어가는 러시아의 폭격기 무력 시위에 대해서 한번 스케줄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2018년 9월 12일 날 러시아의 중폭격기입니다. Tu-95MS 베어 중폭격기가 역시 아까 22 항공사단의 소속인데요. 이게 이제 알래스카에 접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Tu-160 블랙잭 이 죽음의 벽조가 18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영국 영공에 접근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토가 사상 최대의 그 군사 훈련을 하려고 하던 때인데 그때 이제 나토를 견제하고 또는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을 상당히 자극했던 그런 내용인데 Tu-160 블랙잭 두 대가 베네수엘라에 전개를 했습니다. 18년 12월 10일이니까 불과 한 달여 전에 베네수엘라에 이 블랙잭 폭격기 두 대를 보내서 이 그 카리브해 지역을 순항을 시키는 그런 그 엄청난 도발을 미국에게 했죠. 그 지역이 바로 어떤 지역이냐? 카리브 지역이 쿠바가 있고 그 쿠바에 과거 소련이 핵기지를 그 핵미사일 기지를 배치를 하려고 했을 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해상 봉쇄를 하면서 거의 뭐 소련과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남부의 카리브해입니다. 그런데 그 카리브해 일원을 베네수엘라에 폭격기 두 대를 보내서 카리브해 일원을 순찰을 시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그런 사건이 바로 한 달여 전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푸틴은 그러면 이제 알래스카에 접근해서 미국을 자극하고 또 영국 영공에 접근시켜서 영국을 자극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보내서 다시 또 미국을 자극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일본입니다. 일본하고는 일본의 홋카이도 위에 쿠릴 열도의 북방 사계도서 해서 4개의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는 아주 큰 섬이고 2개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섬인데 그 4개의 큰 섬의 영유권을 가지고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그 홋카이도 영공까지 접근을 시키는 수호이 24 공격기, 지상 공격기를 일본 영공까지 접근시켰다가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뭐 최대한 자극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캐나다죠. 미국의 해안 19년 1월 26일 날 미국과 캐나다의 해안까지 접근을 했던 블랙잭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이 서방 세계, 일본을 포함한 서방 세계를 계속 폭격기를 가지고 자극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든지 하면 미국이 B-1B 폭격기나 B-52 폭격기를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우리는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 백조는 아니죠. 검은색인데 아주 짙은 재색이죠. B-1B는. 그런 것을 했는데 이제는 푸틴이 즉 러시아가 미국이 해왔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폭격기를 보내서 미국을 자극하면서 베네수엘라 지금 뭐 거의 내전 상황 일보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마두로 정부를 어떤 지지하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태를 취하고 또 이 유럽 이 나토 지역과도 뭐 충돌을 불사하고 일본도 자극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미국의 판박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 러시아판 확장 억제 전략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확장 억제 전략이 뭡니까? 나의 군사 동맹국들은 핵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핵으로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핵 우산을 씌워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뭐 일본, 이런 나라들 핵 가지지 마라. 안 가져도 된다. 그 대신 내가 확실하게 나의 핵으로 핵 보복을 해줄 테니까 그것은 동맹국이 보복을 대신 해줄 테니까, 즉 우리와 군사 동맹국이면 핵을 가진 거나 진배 없다. 이게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면서 핵을 확산하는 것을 막아왔던 그런 군사 정책이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푸틴이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다가 이 죽음의 백조인 블랙잭 폭격기 2대를 전개시키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간섭할 생각하지 마라. 베네수엘라 우리 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을 비롯한 나토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제 국회의장인 과이도를 이제 지지하고요. 제가 또 하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러시아, 중국 이런 그 나라들은 마두로 정부를 지금 옹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나가라. 간섭하지 마라. 여기는 우리 지역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두로 정부에게 우리가 이렇게 폭격기 가져와서 미국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정적을 제거하시오. 뭐 이런 그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 불량국가의 연대에서 큰형님 행세를 하는 푸틴으로 저는 봅니다. 불량국가 연대. 지금 이제 푸틴이 즉 러시아가 관여하고 있고 러시아가 지지하는 나라들의 뭐 면면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이죠. 뭐 중국의 시진핑. 여기는 뭐 큰형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사 기술에서는 아직도 러시아가 훨씬 앞서니까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북한입니다. 북한이 김정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기는 러시아 국기고 그 옆에 이제 쿠바입니다. 이 사람이 쿠바예요. 그리고 시리아, 이란. 자,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중국, 북한, 쿠바,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반미주의, 독재정치, 전체주의, 사회주의, 인권 탄압, 전쟁 범죄, 평화 위협, 불법 무기, 국제 범죄, 안면 몰수 이런 것들의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다 이런 나라들이고 거기에서 푸틴이 폭격기를 이제 동원해서 내가 힘이 이 정도 있으니까 미국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던 대로 하자. 그리고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런 그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이런 쪽에 혹시나 우리 대한민국이 기웃기웃거리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것이죠. 혹시 그 영국을 비롯한 이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 호주를 비롯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진국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저기에 지금 기웃거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우리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 우리와 군사 동맹이고 또 미국과의 매개로 해서 이렇게 군사 동맹으로 엮어져 있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불량국가 연대에 지금 기웃거리고 있고 저쪽에 뭔가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부디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쪽에 뭔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정책은 가급적이면 회피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즉 선진국들과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고 시장에서의 어떤 그 상황을 존중하는 그런 자율시장경제체제를 존중하는 그런 국가들과 함께 정책을 외교정책과 또 국내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부디 그런 국가로 비춰지는 그런 외교정책, 국내 정책, 통일정책을 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폭격기를 동원해서 다시 세력을 끌어모으고 있는
러시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데일리 베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